지난 7일 밤 10시쯤 서울 반포동의 한 골목에서 승용차 한 대가 오토바이를 덮쳤습니다. 거의 뭐 폭탄 터지듯이 그냥 브레이크 안 밟고 와서 그냥 바로 쳐가지고 오토바이 운전기사가 공중으로 날아가고 걸어오던 두 사람을 연달아 치고 이쪽 전봇대 와서 그냥 확 박은 거예요. 브레이크 한 번 안 밟고. 비틀거리면서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빌라 사이를 헤집으며 도망치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열심히 배달 일을 하고 있던 오토바이 기사는 이 사고로 죽을 고비를 겨우 넘겼다고 하는데요. 이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진짜 이걸 다행이라고 말한다는 게 참 죄스럽긴 한데 뭐 이제 나올 영상을 보시면 사고 당시의 영상을 보시면 이건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정말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제보자는 50대 남성인데요.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배달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이죠. 7일 밤 10시쯤에 서울 반포에서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가서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이제 배달하러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출발할 때 이제 픽업했습니다라고 버튼을 누르고 출발하는데 이걸 누르는 순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구급대원이 와서 말 건 게 살짝 기억나고 또 나중에 응급실 도착했을 때 기억이 나고 그 외에는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승용차가 지금 화면에 나왔죠. 네, 오토바이를 덮쳤습니다. 이게 덮쳤다는 말로도 표현이 잘 안 될 정도로 저렇게 그냥 뭐 어마어마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제한 속도가 30이었어요. 시속 30km였던 일방통행 길이었는데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저기 덮쳤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 승용차는요. 저 사고만 낸 게 아닙니다. 저 사고를 내기 직전에 이미 두 차례나 승용차 그리고 시내버스를 들이받고 무려 2km를 도주하다가 이 오토바이까지 덮치게 된 건데요. 그리고 부상자가요. 이 제보자 말고도 2명 더 있어요. 그리고 또 목격자가 이런 말도 했는데요. 어떤 이 피해자는 우리 오토바이의 파편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기 보시면은 그 차가 지금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오토바이 운전자를 지금 거의 역과한 상황입니다. 지금 깔려 계세요. 자, 앞서 목격자 얘기도 짧게 들었습니다만 펑!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났다고 하잖아요. 자, 무려 3명이나 다치게 하고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든 저 운전자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이 승용차는 오토바이를 덮치고 나서요. 전봇대와 담벼락을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췄습니다. 운전자는 차에서 비틀거리면서 내리더니 이 차 밑에 깔린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어떤 구조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도망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빌라가 빼곡한 골목 사이를 다니면서 담벼락까지 넘어서 도망을 쳤고요. 보시면 잠시 후에 문이 열립니다. 자, 문 열리고 구조하나요? 아닙니다. 336개 주랭랑 치는 모습 보이시죠? 네, 그러면서 운전자를 잡기 위해서 10대 이상의 순찰차가 출동을 했고 경찰은 주변 도주로를 모두 차단하면서 끈질기게 수색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사고 지점으로부터 한 20여 미터 정도 떨어진 한 빌라 주차장에서 남성을 체포를 했는데요. 잡고 보니 역시 음주운전이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는데요. 주변에 또 다른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가해 운전자는 술에 취해서 경찰에게 체포되는 순간에도 이 반항을 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고 거칠게 행동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오토바이 기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생과 사의 문턱을 진짜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합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의사 선생님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목표가 3, 4, 5이 다 무너져가지고 깨끗하게 무너진 게 아니고 이게 박살이 났대요. 선생님 얘기로는 이런 경우에는 사지마비 아니면 거의 사망이래요. 둘 중에 하나. 근데 거기가 진짜 천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mm도 아니고 조금만 더 갔으면 이거 그냥 사지마비. 말을 잘해서 지금 괜찮은 것 같지만 목을 열어서 그 앞에 쇠판도 돼서 이거는 쇠판은 영구히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목소리도 원래 목소리로 안 돌아오고 지금 이 목소리로 가야 돼. 이 사고 직후의 영상, 저희가 그 영상은 구하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타 채널에서 봤는데
그 주변 분들이 막 그 사고 네. 현장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이 깔렸어요. 뭐 죽게 생겼습니다만 난리가 났습니다. 맞습니다. 어? 엄청나게 지금 큰 사고가 났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을 덜 했는데 사실은 최초에 있을 때는 좀 진통제 맞고 괜찮은 줄 알았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추 3, 4, 5번 이 부서졌는데 이 뼈 조각이 혹시나 신경을 건드리면 사지마비가 올 수 있었던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사실은 이런 경우는 한 90% 이상 사지마비 아니면 사망이 된다고 하는데 어쩌면 1차 응급수술을 통해서 이제 목에 쇠판을 대면서 그나마 이제 괜찮았다고 하는데 후유증이 많이 남죠. 목소리도 이제 안 돌아오고 일단 15주 정도 지켜봐야 되고요. 15주요? 예, 12주요. 12주. 그리고 2차 수술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허리 골절도 의심되기 때문에 이것도 정밀 검사가 필요한 아주 후유증을 장담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피해를 당하신 이 라이더분의 배우자분, 아내분이 더 이 사고에 충격을 받으신 것이 정말 사고 직전까지 같이 네. 뭐 식사를 하셨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사고 직전까지 5분 전, 뭐 10분 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시고 남편이 이제 배달하는 거를 배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내께서는 이제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볼까? 그러고 산책을 나가신 겁니다. 산책을 나가셨다가 딱 사고가 난 걸 봤는데 남편이신 거예요. 정말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줄 아셨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내가 1분이라도 1초라도 더 늦게 보낼 걸 하면서 사실 뭐 아내께서 무슨 잘못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자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편께서 바로 병원으로 실려가셨는데도 이 응급실에서 정신을 차리고 여기가 어디냐고 나는 아까 그냥 오토바이에 있었냐는데 내가 여기 왜 있냐고 계속 무슨 얘기하시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더 이제 심장이 정말 아팠다라고 얘기하셨고요. 이 사고를 당하신 피해자께서도 이 뺑소니범이 원래 이런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다쳤는데 본능적으로라도 누가 다쳤나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기 아니만 생각하고 바로 도망갈 수가 있냐고 정말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그 남편분께서 사고 순간을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자, 이 아내분께서는 저희한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속상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은 안 속상해요. 빨리 낫게 하자밖에 없어요. 속상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저 일도 해야 되고 일도 처리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속상할 수 없어요. 운전자를 방관한 나라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주 가벼운 산뜻한 처벌로 그 사람들을 또 풀어주고 그 사람들은 범죄를 연속해서 계속 하잖아요. 범죄자를 풀어줘서 범죄에 노출되게 하는 나라가 제일 원망스럽더라고요. 뭐 사실상 한마디로 슬퍼할 겨를도 없다 이 말씀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작진이 물어봤어요. 지금 가장 속상한 게 뭐냐. 그랬더니 이 아내가 속상할 틈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은 속상하지가 않다. 남편을 빨리 낫게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던 일도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남편 돌본 일도 해야 되니까 뭐 다른 거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사고 영상 보면은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서 아직 보지 못했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것 역시 좀 공감이 됩니다. 가해 운전자에게도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고 싶다. 그런 심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울먹였는데요. 가슴이 굉장히 좀 무거워집니다. 그러면서 좀 깊게 생각하고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주운전 대단히 중요한 범죄잖아요. 피해도 이렇게 엄청난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 국가가 너무 이 처벌을 가볍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벌하는 방망이에 솜도 없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가벼운 처벌을 의미할 때 이야기할 때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음주운전 관련돼서는 이 솜방망이도 아니고 아예 방망이에 솜도 없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강하게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도 없이 열심히 살던 이런 시민이 이런 음주운전에 노출이 되고 이렇게 또 큰 피해를 입은 거 아닌가 이렇게 안타까움을 털어놨습니다. 이제 또 날 풀리면 또 얼마나 또 술을 그러니까요. 먹고 운전하겠습니까? 네. 범죄가 꽤 많습니다. 6가지 지금 범죄 혐의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지금 현재는 구속된 상황입니다. 지금 범죄가 그런 거예요. 사고 미조치죄,
난폭운전, 음주운전죄, 또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상, 도주치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6개 혐의가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 모든 게 음주 때문에 일어난 일이겠죠. 난폭하게 운전하고 도망가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요? 의무보험에 지금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이 이제 추가가 됐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 사람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보상이나 배상이 좀 어려울 상황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보자 입장에서는 병원비하고 하여튼 이런 인간들이 맨날 그러니까요. 저래요. 렌터카 지금 한 거거든요. 보험도 하나도 없이 저런 술 먹고 사고 치고 도망가고 아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왜 내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지 슬프다고 합니다. 아유, 정말 속상합니다. 승용차 한 대가 전봇대와 건물 외벽을 빠르게 들이받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다급하게 도망갑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강남에서 4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2대와 부딪히고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겁니다. 뺑소니를 하고 경찰이 추적을 하고 있던 과정에 거의 뭐 폭탄 터지듯이 그냥 차가 브레이크 안 밟고 와서 그냥 바로 때리니까. 차량이 전봇대를 쓰러뜨리는 바람에 이렇게 새 전봇대가 설치됐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도 부서진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 3명도 다쳤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시간도 안 돼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